제가 생각했을 때 연세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연세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견적을 그럴 받아 수 보니까 있겠다.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아, 네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다 연락을 했어요. 네. 평균 네. 한 달 뭐 한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한 달에 한 3,400 정도. 아, 3, 400. 재구매도 좀 되나요, 많이? 그렇죠. 왜냐면 재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또 드리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서영준님 출연했던 영상을 좀 봤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생각 중에서 저랑 또 공통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좀 잘 해가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일단 서영준님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온라인샵 3개, 스마트 스토어 샵에서도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해외 판매,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에서도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이자 제주도에서 이제 2개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이기도 한 28살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아, 28살. 네. 지금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 올해 했습니다. 아, 오래 하셨어요. 품절남입니다. 네. 네. 요즘 저희가 인터뷰를 따로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네네. 유튜브 채널이 항상 다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여기서 출연했던 분이 또 계속 출연하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도 그냥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회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에어비앤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이게 논란도 많고 하는데 지금 에어비앤비 숙소 2개 다 운영하시는 거는 네. 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그렇죠. 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민박업을 취득해서 네네네. 현재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네. 소유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 네네. 그다음 임차인일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법 개정 전에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입신고 한 지 이제 3년이 된 상태여서 전이 3년. 네네,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통해서 해서 네. 바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차로 하신 거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매입을 해서 네네. 하신 거네요. 개인이 몇 개까지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그냥 플랫폼이거든요. 집을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인 건데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에 따라서 방식이 나뉘어요. 단기 숙박,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형태로 이제 하려면은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못 하는 건데, 네. 전대업을 통해서 단순 단기 민박이 아니라 이제 단기 임대업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실 개수는 계속 할 수 있죠. 전대업으로 해서 에어비앤비가 항상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좀 불법으로 해서 네, 또 신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도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도 많이 하고, 그죠? 그렇죠.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제 법도 그 강화 수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어쨌든 안 걸리면 장땡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사실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적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영준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네요. 처음 에어비앤비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지냈었거든요.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네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월세가 5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이제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내니까 방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청소를 보고 카운터를 보고 이러면서 지냈었거든요. 그게 몇 학년 때예요? 그게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월세 대신에 청소를 하면서 그래도 룸 하나를 쓰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생활력이 원래 대학교 때부터 좀 강한 편이 아니었나요? 강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원래 대학생들 다 가난하지 않나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도 원룸은 이제 얻어 쓰고 청소까지 하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비율은 낮은 편이거든요. 해서 또 청소에 그치지 않고 거기 돌아가는 시스템도 좀 그래도 한번 보셨나 보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죠. 지금 이제 아내인데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는 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을 한번 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연세 600만 원짜리 집도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제 연세 문화가 있잖아요. 연세 600만 원이면 이게 월세 50
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거를 바로 연세라고 하는데 한 번에 600 해서 큰 거 같지만 그거를 나누기 12 해보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월 50만 원을 내면서 에어비앤비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세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같은 월세 50인데 이제 동대 입구 동대문 근처였거든요. 이제 거기는 5평도 안 되는 방 하나고 이제 냉장고도 없어서 음료수를 그 창틀 그 사이에 겨울에 놓으면 막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냉장고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연세 600만 원짜리 집을 보니까 마당이 있고 마당이 총 땅이 130평인 거예요. 130평 크다.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구옥이죠. 이제 옛날 집이고 두 채가 딸린 이렇게 있는 집이 똑같은 50만 원인데 그냥 단순히 제주도에 사는 것도 좋은데 이건 두 채니까 안채 바깥채가 있으니까 안채에서 이제 내가 살고 이 바깥채를 숙소로 만들면은 하나의 또 사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시작을 해본 거죠. 거주도 할 수 있고 사업체로 하나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50만 원 서울에 있으면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여기서는 많이도 안 바라고 그냥 50만 원만 세입하자 그러면 만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죠. 그럼 9억이면 어쨌든 마당이 있긴 하지만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날것으로 그냥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세팅하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숙소로 만들기 위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연세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연세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견적을 그럴 수 있겠다. 받아보니까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네. 막상 내려가 보니까 벽지부터 도배 막 뭐 마당 관리하는 거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런 게 엄청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용했던 방법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업체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을 듣고 되게 좀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게 정말요?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이걸 계획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연세를 얻고 나서 그 다음 자금이 없어가지고 모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에 다 DM을 발송을 해서 협찬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 협찬을 받았다는 게 되게 막 거창해 보이잖아요. 막 뭐 인플루언서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당시 협찬을 받았을 당시 팔로워가 600명이었거든요. 블로그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네, 600명이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찬을 통해서 이제 만족스럽게 진행을 했지만 제가 한 100개를 넘게 컨택을 했어요. 근데 한 90개가 넘는 업체로부터 이제 응답도 안 왔어요. 거절도 아니고 답장조차 안 왔거든요. 씹혔죠. 네, 씹혔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중에 또 일부가 거절. 죄송하다.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적은 이제 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이거 그 정도 할 바에는 그냥 사서 하겠다. 왜냐면 그것도 블로그 포스팅 해줘야 되고 노출해서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랑 사진 예쁘게 또 피드 올려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쩌면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된다는 걸 느꼈고 거기서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뭐 100개 연락해서 10개 연락 오고 그 단가도 되게 낮은 거였는데 갈수록 하니까 팔로워 늘어나고 이제 영향력이 조금씩 세지고 검색 키워드 잡으니까 상위 노출도 더 잘 되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같은 협찬을 진행해도.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협찬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로봇 청소기 얼마짜리 협찬 받으셨어요? 49만 원? 49만 네, 원 정도. 그래도 크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뭐 얼마나라기보다 이렇게 만들어 가고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들어간 비용은 도배, 장판 크게여서 150, 200 정도 안에서 그래요? 다 끝냈어요.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 처음에 600만 원으로 세팅했던 그곳에서 그냥 대략 평균 한 달 뭐 한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한 달에 한 3, 400 정도. 3, 400. 왜냐면 성수기, 비성수기 다르고 그렇죠. 좀 달라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연세 600을 받아서 추가 200을 하면 어쨌든 총 비용 1000만 원도 들이지 않았는데 매달 현금 흐름을 300에서 400만 원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는 세팅한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 정도. 1년 반이고 지금 계속 꾸준히 해가면서 자리를 잡잖아요. 네. 재구매도 좀 되나요, 많이? 그렇죠.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재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또 와인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네. 올 수밖에 없게끔 또 그렇게.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비앤비 지금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좋은 에어비앤비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고르는 법, 에어비앤비에 이런 거를 좀 요건을 갖추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집 자체에 대한 부분이랑 좀 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일단 집 자체 매물을 구할 때는 구옥과 신축을 일단은 나뉘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구옥집이 가져갈 수 있는 장단점이 있고요. 신축이 가져갈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 거죠. 신축 먼저 말씀드리면, 신축은 이제 홍보를 할 때 신축, 프리미엄, 모던함, 고급스러움,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가져가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구옥은 뭐 빈티지함, 레트로함, 제주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먼저 얘기해 보면, 신축은 이제 5년 후에도 이제 신축을 어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신축입니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할 텐데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구옥은 5년, 10년이 지나도 이 집은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숙소입니다를 오히려 그 가치는 더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네. 구옥의 가치는 저는 갈수록 더 증가한다고 보는 거고, 신축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갈아탈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감가상각 개념으로 네, 신축은 되고 그렇죠. 구옥은 그런 감성이 한번 나오면 그 감성은 계속 지속성이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운영 전략 측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막 인테리어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네. 고객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다못해 뭐 이불을 놓을 때 진짜 베개 위치를 이제 문 쪽에 놓을지 창문 쪽에 놓을지 이것도 고민을 했고요. 빔 프로젝터를 놓고 싶은데 이거를 방 쪽에 놓을지 거실에 놓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수십 번 막 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한 게, 그 이불을 그 베개 쪽을 창문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잘 개서 그냥 놨어요. 방 구석에 넣고 이제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난 그 집의 흔적을 보는 거죠. 흔적을 보니까 한 10팀 중에 9분이 이 베개를 창문 쪽에 다 세팅을 하신 거예요. 베개를. 네, 이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책들도 맨 처음 어떤 책을 놔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다 넣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자기계발서도 놓고 막 뭐 힐링, 여유 이런 책도 놓고 인문학 책도 놓고 다 놨는데, 열에 한 7, 8분은 어려운 주제보다 뭐 여행, 힐링, 막 시집 이런 좀 가볍고 서정적인 책들을 위주로 덮어놓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읽었다는 흔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캐치를 하고 피드백을 반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숙소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숙소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 위치도 맨 처음에는 거실에 놨었거든요. 묵고가 흔적 보면 한 10명 중에 한 5분? 한 4, 5분 정도는 이걸 또 방으로 가져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늑하게 좀 보시고 싶으셨겠죠, 거실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왜 그 베개가 문 쪽이 아니라 창문 쪽에 있을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저도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는 고객 데이터 나오는 거를 좀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히려 인테리어 전문가였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인테리어 뭐 알아? 그냥 내가 알지? 그래서 내가 딱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았나 네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랑 거의 비슷한데요. 항상 고객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요. 손님 나간 방에서 그냥 바로 머리카락 줍고 청소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빔 프로젝트가 거실에서 방 안으로 옮겨지고 비계 위치가 창 쪽으로 옮겨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그거대로 세팅을 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게 사실 사업의 사실 좀 성공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맞아요. 사실 고객이 답이지 맞아요. 주는 사람 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에어비앤비 마케팅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마케팅은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플랫폼 활용하고 네,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활용을 하는데, 인스타랑 블로그. 제가 6개월 전쯤에 에어비앤비로부터 숙소 운영 정지를 당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걸 말씀드려보면 이제 저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호스트, 게스트 양쪽에서 떼거든요. 네네. 호스트한테는 3%, 게스트한테는 뭐 12%에서 14%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데 네. 뭐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내 인스타로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인별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드리겠다고 맨 처음 했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니까 에어비앤비 측에서 이걸 경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그냥 단순히 빼야겠다. 왜냐면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소 정지 처리를 당했었죠. 뭐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의 중요성을 더 느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호스트가 되면 좋죠. 상위 노출이 되고 슈퍼호스트 배지를 주니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집에 갈 때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신뢰감 측면에서 다르잖아요. 네. 호텔 예약을 할 때도 안 가본 숙소여도 3성급 호텔보다 5성급 호텔이 더 좋은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슈퍼호스트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 슈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고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적극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자체적인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된다. 네, 그게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라고 보는 거고요. 리스크 테이킹인 거죠. 잘 분산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지금 전체 매출 비율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하고 네. 자체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하고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한 80%.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그러니까 독립했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숙소 정지가 당했어도 사실 크게 타격이 없었죠. 네. 그 플랫폼에서 독립하라고 해서 네. 인스타를 키우면 좋지 그건 다 알고 있는데 600명에서 어떻게 네. 좀 팔로워도 늘리면서 이거를 인스타를 좀 효율적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각 숙소에 방명록을 활용했어요. 아, 그러니까 방명록. 방명록이 있으면 예. 되게 잘 써주시는 분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림을 막 엄청 멋지게 그려주셔서 아. 방명록을 남겨주시고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찍었어요. 다 찍어서 일단 피드에 올리고 아, 가고 싶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예쁘게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리그램을 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토존을 만들어 놨냐 안 만들어 놨냐거든요. 아 포토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공간에 뭐 서비스, 편의시설 물론 중요한데 다 필요 없고 예쁜 사진 하나 건질 수 있으면 그거 하나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포토존이 하나 잘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앞에서 이제 찍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장 찍었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올지는 일단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먼저 찍고 그 각도, 그 위치에서 잘 배경이 잘 예쁘게 사진을 포스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스트분들이 와서 사진을 따라하네. 그 포즈까지 똑같이 찍고 가세요. 네.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저는 이제 그걸 리그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곳은 이렇게 찍는 거구나. 이곳은 이렇게 찍어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피드를 통해서 이제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죠. 인스타는 감성이고 인스타는 또 사진입니다. 사진빨입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아요. 아, 포토존이 중요한 거고 사진이 매력적으로 찍힐 수 있게 노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의를 받잖아요. 팔로우를 한 상태에서 문의를 한 거랑 팔로워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의를 한 거랑 다르거든요. 팔로워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의가 오면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확인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공지사항에 팔로우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라고 네. 이제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팔로워 증가 느낌이. 네네.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되게 꿀팁이에요. 네. 지금 포토존하고 또 방명록하고 또 문의하는 것도 팔로우를 하신 다음에 하게끔 유도를 네. 한 거니까 그쵸. 네, 그것도 되게 좀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스타 팔로워는 600에서 시작하셨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2,000명. 네. 네, 여러분들 600명 시작해서 2,000명 정도 됐어도 정말 실 구매자 아니면 실 소비자분들이 잘 모객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에어비앤비 숙소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숙소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확정은 아닌데 늘릴 생각이 1차적으로 있고 일단은 매물이 먼저 좋은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임대를 통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는 반납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랑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결국에 반납해야 될 집이니까 내가 투자하는 그 시설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막 프리미엄으로 하기보다 좀 효율성을 좀 체크를 꼭 해야 돼요. 네, 언제든지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네. 돼야 된다. 네.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중에는 임차는 반환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돈이 없을 때 징검다리 역할은 확실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숙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블로그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블로그도 제가 링크를 해드리고 여기 에어비앤비 숙소도 같이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크TV는 항상 아직까지 제가 유료로 홍보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 홍보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와인 한 병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예. 마케팅 잘하신다. 재방문을 해야지만이 와인을 드릴 맞아요. 수가 있는데 우리 또 행크 구독자분들은 바로 또 예약을 하시면 호스트께서 와인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서 구경도 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쇼피,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고객들이 반응 온 걸로만 계속해서 세팅을 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네. 지금도 응용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마진이 0이어도 10%의 환급을 받으니까 이걸로만 해도 전략이 되거든요. 환율도 잘 이용하면 환차익도